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 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오게 된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이신데 현재 운행하고 계신 2019년식 풀체인지가 된 320D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인데, 이 차량을 위탁으로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차량 내용을 확인하고 상사 매입 가격이 4,200 정도 견적을 받으셨대요. 이게 신차 금액이 6천만원 정도였었던 차량이었거든요, 선택 옵션 넣어서. 해서 확인을 해보고 위탁 판매로 판매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뭐 역시 상사 매입 가격보다 적어도 150에서 200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거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상사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는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셨네요. 네, 지금 구독자님 만나 뵙고 차량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풀체인지 된 320D, 일반 320D가 아니라 M 스포츠 패키지인 차량이고, 이 차량의 신차 출고 금액이 프로모션 전이긴 하지만 5,620만원짜리 차량이었고요. 확실히 M 스포츠 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 320 세단에 비해서 휠이라든지 뭐 핸들이라든지 그릴이라든지 디자인이 BMW는 엠팩 디자인이 들어간 차량이 굉장히 좀 디자인이 다르죠. 색상은 요 쥐색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가 정확히 10,000km 운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 차량도 당연히 개인분 차량이니까 렌트 이력이 없는 차량인 거죠. 그리고 보험 이력 조회 해봤을 때 1인 소유에, 그리고 보험 처리를 한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 320 차량이랑 좀 달라요. 제가 최근에도 520D M 에어로 다이나믹 패키지를 위탁 판매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BMW는 엠팩 디자인이 굉장히 다릅니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썬팅 시공 금액이 시중가로 대략 150만원 정도 했었던 그런 고가의 썬팅을 시공을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하자면, 아무래도 지금 1년 출고가 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원래 BMW가 일반 부품 보증 기간이 2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은 2년이 아니라 일반 부품 보증 기간이 3년에 20만 킬로까지, 일반 부품이나 엔진 미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두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인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 필터, 이런 소모품 보증 기간은 5년에 10만 킬로까지. 그래서 지금 트렁크 같은 경우도 스마트 트렁크라고 해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센서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밑에서 발로만 제스처를 취해줘도 트렁크가 열립니다. 그래서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사실 전동 트렁크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뭐 지금 구독자님께서 사용하셨던 수납함들인 것 같은데, 세차 용품들이 한가득 들어있네요. 그리고 본넷을 열어보면 지금 뭐 안에 먼지들은 당연히 쌓여 있겠지만 아직 보증기간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일이 누유되거나 그런 증상이 발생해도 사실 이 차량은 내년까지 무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걱정은 없는 상태이고, 실제로 지금 엔진룸 열고 확인을 해봐도 뭐 엔진 위쪽에서 오일이 누유되거나 그러한 증상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300만원짜리 선택 옵션이었던 이노베이션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서라운드 뷰가 장착이 됩니다. 카메라가 후방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방, 후방,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총 2개, 4개의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따 제가 실내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화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서라운드 뷰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이건 선택 옵션이에요. 선택 옵션을 넣지 않으면 후방 화면만 나오겠죠. 그리고 300만원짜리 선택 옵션 중에서 서라운드 뷰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트에 지금 영상에 보면 약간 파란색 빛이 보이시나요? 레이저 라이트라고 합니다. 확실히 레이저 라이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지금 영상에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물로 보게 되면 라이트 주변에 파란 빛으로 레이저 빛이 나오고 있네요. 이 레이저 라이트가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시안성이 최대 500m까지 시안성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하단의 범퍼, 이 하단 그릴 안쪽에 보면 레이더라고 해요. 이 레이더가 있다 보니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작동을 하게 되면 악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알아서 차간 거리 조절을 해주지만, 이거는 국산차도 동일하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핸들 조향 각도까지도 조절을 해줍니다. 커브길이라고 해도 알아서 핸들 각도까지 조절을 해주는데, 그 후에는 대략 경보음이 울리면서 핸들을 잡아주라고 하죠. 도색이 된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프는 108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뒷 문짝 105, 뒤에 휀더는 115, 트렁크가 119, 조수석 뒤에 휀더가 115, 문짝이 101, 앞문짝이 117, 앞에 휀더가 96, 본넷이 111, 마지막으로 운전석 휀더의 도장면은 100. 정상 수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90 후반에서 110 안쪽에서 모든 도장면의 두께가 동일하게끔, 오차가 크지 않게끔 측정이 됐는데, 만약에 도색이 되면 눈으로 볼 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수치상으로 앞자리가 100이 아니라 심지어 제가 한 600 정도까지 찍히는 걸 봤어요. 도색이 되어 있는 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2열 공간인데, 우선 실내 공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차량이 프리미어 패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어 패키지는 일반 스피커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하만카돈 브랜드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죠. 가죽 시트의 상태를 보면 아무래도 지금 이 구독자님께서는 뒷좌석에 사람을 많이 태우신 흔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시트의 상태가 지금 엉덩이랑 허리 부분은 알칸타라 재질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뒷좌석의 시트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보면 이렇게 에어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USB 단자도 2개 기본 제공이 되고 있고 시거잭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이랑 다르게 뒷좌석도 온도 조절을 개별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자체가 폴딩 시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더 많은 물건을 실으셔야 한다면 폴딩을 시키면 훨씬 더 많은 물건들을 적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열 상태를 보면 확실히 풀체인지가 되었으니까 자세히 보여드릴 거지만 실내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운전석에도 전동 시트는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옆에 버킷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 체형에 맞게끔 버킷을 전동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안에 시트 상태를 보면 역시 가운데 엉덩이 부분이랑 허리 부분은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죽 시트가 사용이 되면 사용된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이 재질은 손으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봐도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재질인데, 사용이 오래돼도 흔적이 많이 남지는 않겠죠. 메모리 시트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앞쪽에도 당연히 하만카돈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봐도 전부 다 변경이 되었어요. 기어봉도 이런 재질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차세 제어 장치, 서라운드 뷰, 자동 주차, 공회전 장치,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자 파킹, 아이드라이브까지 이런 식으로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내 마감재 상태를 봐도 지금 마감재 상태도 상처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전 세대 내비에 비해서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 겁니다. 화질이 전 세대 차량에 비해서 내비게이션 화질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고, 서라운드 뷰도 한번 작동을 시켜보면 300만원짜리 선택 옵션이었던 이노베이션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선택 옵션을 넣으면 후방 화면도 당연히 나오지만 이 옆에 서라운드 뷰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을 꺾으면 후방 화면도 같이 움직여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고 있는데 후방 화면도 같이 이동을 합니다. 이 점은 굉장히 특이하네요. 내비게이션도 전부 터치가 돼요. 지금 보면 터치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고요. 터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스마트폰 이런 터치 반응 속도인 것 같아요. 터치 반응 속도가 정말 좋네요. 안에 보면 패들 시프트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블루투스, 그리고 선택 옵션을 넣어야지만 사용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에 보면
이 핸들 바깥만 가죽이 아니라 이 BMW 마크가 있는 이쪽도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확실히 실내 등이 굉장히 지금 디자인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물리 버튼도 전부 문제없이 정상 작동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요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컵홀더 안에 USB 단자도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차 안쪽에는 차량 매뉴얼들이 그대로 보관 중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운행하시면 더 좋겠죠. 지금 타이어 공기압도 이런 식으로 내비에서 큰 화면으로 시야에선 좋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엔진 오일의 양, 그리고 체크 컨트롤, 서비스 센터, 필요한 서비스, 이런 식으로 쉽게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서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의 디자인도 변경이 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 그리고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아날로그 계기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계기판의 디자인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피커가 일반 스피커가 아니라 하만카드 스피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음질을 한번 비교해 드리면 지금 옵션 중에 보면 후진 보조 장치라는 옵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정말 좁은 골목길을 들어갔는데 만약에 앞에 또 차가 상대방이 다가오는 차가 있고 하면 후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왔던 길을 그대로 내가 핸들 각도를 조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옵션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좁은 골목길로 들어왔는데 앞에 상대방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차로는 1차선인 거죠. 그러면 후진을 해줘야 되는데 자동으로 나가는 옵션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핸들을 조향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들어왔던 그 길 경로를 그대로 알아서 핸들을 잡지 않아도 후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 경험이 미숙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왔던 경로 그대로 핸들을 조향하지 않아도 빠져나오는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주차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주차들을 운전 경력이 미숙하신 분들이라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 경력이 미숙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주차잖아요. 주차도 자동으로 전부 다 버튼 하나 눌러서 주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